네, 안녕하세요. 고객 유치 마케팅 및 콘텐츠 고도화, 이 분야에서 스낵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기법 강의를 맡게 된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을 찍어서 좀 올리는데요. 나름 조금 여러분에게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명도 하나 설치했고요. 예, 또 똑같은 장소이지만 예, 옷을 바꿔가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즐거움과 재미로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영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략 키워드 발굴 및 분석 노하우 실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중간에 좀 이렇게 퀴즈도 내고 좀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으로 좀 미흡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 뒤 영상에서요. 자꾸 되풀이되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사실상 25분을 넘길 수가 없대요. 뭐 많은 자료들을 보시면 뭐 30분 뭐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 시간이 지금 한 40분, 중고등학교는 45분, 뭐 대학교는 50분. 사람의 집중력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 수업 시간이 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려드리는 강좌도 사실 2시간인데요. 그 2시간 동안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40분씩 끊어서 조금 중간중간에 재밌는 퀴즈도 내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키워드 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내장 지방을 뺏는 방법.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지금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헬스 관련된 일을 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나름의 그 황금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이걸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염두하면서 한번 오늘 강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스낵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은 보셔서 알겠지만 스낵 콘텐츠. 잠시만요. 그렇죠. 스낵 콘텐츠가 뭘까요? 스낵. 예. 과자죠, 과자. 예.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홈런볼 좋아합니다. 홈런볼. 예, 홈런볼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스낵을 먹으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흔히 말하는 웹툰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본방을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진짜 다시 보기로 제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보기가 어떻게 보면 그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을 많이 본다는 게 사실 여론조사나 각종 조사해 보면, 미디어 조사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사실 장황하게 길게 보는 것들은 뭐 영화 아닌 이상은 짧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스낵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강좌의 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중, 그렇죠? 집중력에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다 이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하나 카테고리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툴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빼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나 메모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낵 콘텐츠를 하는데 스낵 콘텐츠에서 이제 웹툰을 좀 이제 배제하고요. 영상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뭐 흔히 말하면 지금 대표적인 SNS가 뭐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뭐 위챗도 있고 라인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는데요. 뭐 보통 사람들이 사실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는데 그 영상의 그 길이가 요즘에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강의 뒤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이제 뭐
강의를 이제 들어갑니다라고 했지만 시대적 배경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아, 내가 이거 공부를 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는 사실상 이 웹과 모바일 콘텐츠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점점점 사실 컴퓨터를 덜 사용하게 되죠. 모바일을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검색도 어제 잠깐 보셔서 알겠지만 키워드 검색일 때 모바일 검색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옛날 부분인데요. 이 웹툰에 대한 얘기가 요 그림엔 살짝 있었네요. 이런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작고 빨라지는 손안의 문화 콘텐츠. 그렇죠. 점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마트폰도 진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다운로드 속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사실 정말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냅 콘텐츠를 더 이렇게 부르짖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스낵 컬처 시대. 아, 이 말은 사실 이전에 썼던 말인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 잡지 와이어드라는 데에서 앞으로 문화 콘텐츠 시장이 한입 사이즈로 포맷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 잡지에서 처음 이 스낵이라는 말, 이렇게 한입으로 점점 뭐 작아지고 빨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2007년에 예상을 하고 처음 얘기를 했대죠. 이런 시대가 돌아올 거다. 지금 11년, 21년이죠. 예, 14년이 됐죠. 14년 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바뀌고 있죠. 그 부분에서의 이 모바일 문화 콘텐츠는 여러 가지 부분의 산업을 양상시키고 있습니다. 뭐 영상이나 미디어 사업도 있고요. 뭐 영화도 있고, 뭐 정말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모바일 문화만의 콘텐츠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4개입니다. 짧은 길이의 콘텐츠, 그 다음에 개인의 중요성, 쌍방향적 요소, 캐주얼한 콘텐츠. 자, 이제 모바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4가지를 꼭 지켜야 되겠죠. 이 특성을 알고 여러분이 뭔가 만드셔야겠죠. 그랬었을 때 짧은 길이 콘텐츠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낵 콘텐츠죠. 이동 중에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콘텐츠 길이가 짧아야 된다. 이 짧을수록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짧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요즘 같은 경우 뭐 60초 거의 이내, 뭐 3분 이내 영상들이 정말 많이 제작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너무 짧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 짧음으로써 강한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뭐 웹툰도 있고 웹 드라마도 있고, 뭐 스포츠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 영상 저도 많이 보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농구 많이 보죠. 농구 많이 보는데 야구나 축구도 사실 보긴 하는데 그 긴 경기 시간을 별로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 개인 물품이다 보니까, 개인 매체다 보니까 그 관련된 것들을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소셜 기능의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다. 이거는 뭐 앞에도 얘기했듯이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라인 뭐 이런 부분들의 개인 어떤 사생활 얘기들, 아니면 뭐 재밌는 영상들, 아니면 정보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렇고요. 뭐 그 정보를 사실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쌍방향적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의견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단톡방도 생기잖아요. 그런 좀 사전적인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등 스마트폰 콘텐츠의 쌍방향적 요소가 가미, 그죠? 이런 부분이 가미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MI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사실 듣는 것보다는 사실 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낵 콘텐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영상에 주는 그 파급 효과도 있지만 임팩트가 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캐주얼한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가 핸드폰이 작잖아요. 예.
하나 이게 딱 준비 먼저 했습니다. 이게 휴대폰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화면 안에서 뭐 큰 화면도 있지만 이 화면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을 때 섬세하게 보기보다는 정말 이 캐주얼하게, 예, 뭐 어떻게 보면 나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주변의 산을 볼 수 있게끔 좀 찍는 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모바일 컨텐츠의 어떤 특성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배경적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할지, 스냅 콘텐츠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소비자를 끌어들일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해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냅 콘텐츠란, 계속 지금 뭐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말 여기서 이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도 자료를 또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고 열람해보고 할 텐데요. 스냅 콘텐츠란 바쁜 일상의 짜투리 시간에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 누구나 손에 들어있는 모바일 기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것을 즐기는 것. 그렇죠? 뭐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뭐 커피 한 잔을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기다릴 때 사람들이 요즘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진짜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이어폰을 꽂고, 예, 또 요즘에 다 블루투스잖아요. 예, 편하게 보면서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나서도 볼륨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걸 계속 꽂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요즘 예능 보면 KCM 씨가 계속 그걸 꽂고 있잖아요. 예. 뭐 그게 자기가 너무 컨셉인 것처럼, 컨셉이죠. 컨셉인 것처럼이 아니라 컨셉이죠. 그러면서 또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보도자료들 어떻게 지금 언론에는 이 스낵 컨텐츠가 비치고 있는지 한번 열람을 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말이 2007년에 처음 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개의 기사를 좀 미리 사전에 스크랩했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먼저 2015년입니다. 2015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6년 전. 6년 전 기사를 제가 하나 스크랩을 했습니다. 올 문화 콘텐츠 대세는 스마트 핑거, 스낵 컬처. 이때는 이제 스낵 콘텐츠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 문화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앞에 그림, 웹툰 부분을 좀 알게 했는데요. 손가락 하나로 까딱해 웹툰이나 짧은 영화를 즐겨. 저는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폰 그 3G, 그때 제가 S를 썼을 거예요. 3G S 모델을 쓰다가 아이폰 4로 바뀌었을 때 그 아이폰 4가 HD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이폰에서 단편 영화제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 아이폰으로 찍는 것들. 근데 단편 영화라는 게 뭐 긴 것도 있지만 짤막하게 찍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팟을 또 찍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찍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 그거 가지고 뭐 영상 촬영 같은 거 좀 했는데, 그때 찍으면서 사실 진짜 이런 세상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예, 미리 좀 더 알았다면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 좀 뭐 영상 산업에 좀 뛰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열심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요, 여기 보면 좀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좀 있어요. 이 단어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갈게요. 왜냐면 이제 시사적인 부분이니까요. 스마트 핑거 콘텐츠. 올해 문화를 지배할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손가락이다. 그렇죠. 지금도 손가락이 최고죠. 기술을 발달하면서 문화의 디바이스도 갈수록 더 간편해져 최소한의 행위인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소비하는 콘텐츠가 각광받을 전망이다. 2015년에도 이랬네요. 이때 당시는 웹툰이 정말 많이 인기, 지금도 웹툰은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웹툰보다는 영상이 훨씬 좀 많이
귀 기울여졌죠. 기울여졌죠. 예, 예. 스핀오프. 이 말은 좀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올 연초부터 방송 연화 중심으로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붐이 거세다. 스핀오프는 기업의 회사의 분할을 뜻하듯 경제 용어지만 문화 쪽에서는 기존의 드라마, 영화, 책, 인물 등의 상황, 새로운 얘기를 창조해야 되는 거네요. 예, 파생작, 번외작,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스핀오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를 하나 딱 찍어 놓고, 그게 왜 있었을까라는 거를 또 찍는 거죠. 과거의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부분을 좀 찍을 수도 있고, 밑에 또 뉴노멀, 발음이 헛나오네. 뉴노멀, 예, 뉴노멀. 시대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기준.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진짜 보면,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 나름 많이 상승하는데 예전만큼은 이 경제가 이제 가파는 곡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이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보면 뭐 K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강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지금 뭐 얼마 전서부터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있지만 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있던 그런 넷플릭스와 같은 컨텐츠들 뭐 웨이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영화나 뭐 드라마 다양한 컨텐츠를 또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유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더 붐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가진 또 수익으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는 계속 소비되면서 또 다시 양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예, 예. 데이터 마이닝과 마이닝, 네, 쭉 그런 관련된 트렌드를 2015년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뭐 엄청나죠. 이 부분이. 창을 끄고 자, 다음 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잠시만요. 보면 약간 좀 번외할 수도 있어요. 번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낵 컨텐츠가 이렇게도 바뀐다 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3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스낵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스낵이란 말을 넣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그 영상도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짤막하게 3분 이내에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났거든요. 예. 뭐 쭉 보면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려고 했던 것들은 이 책을 좀 읽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이죠. 뭐 경제, 역사, 과학, 예술, 심리, 상식 분야의 이슈들을 짧게 예, 흥미를 좀 넣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전달하면서 뭐 조회수도 그렇고 구독자 수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에 또 이윤을 보겠죠. 예. 아무튼 다양한 학문의 스낵 콘텐츠가 이렇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끄고요. 자, 이제 또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스크랩을 좀 해놨습니다. 자, 뭐 지금 한 2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스낵 컨텐츠 이제는 조금 아실 거예요. 요런 거 가볍게 우리가 이동하면서 뭔가 볼 때 우리가 사실상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한다는 거는 학문적으로 조금 다가가는 거죠. 우리의 지금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닥쳐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 언변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지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들을 공감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배워야겠다는 동기부여되면 이제 실행을 하셔야겠죠. 그 실행이 이제 과정으로 바뀌고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지금 저는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강의 때는 여러분께 이 스냅 컨텐츠라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입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스냅 컨텐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려야겠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 어떤 툴에 있는지,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 아니라 틱톡이죠. 틱톡. 예, 틱톡이 생긴 지 한 2년 됐나요? 예, 2년 남짓 됐는데 정말 엄청나죠. 파급 효과라는 게, 뭐 흔히 말하는 가수들 같은 경우는 그 틱톡을 통해서 음반 홍보까지 하고 있고, 뭐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예, 아무튼 저도 뭐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 뭐 재밌게 찍고 그러면서 좀 그 즐거움을 향유했는데요. 여하튼 그런 컨텐츠가 주는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또 자아 실현도 될 수 있고요. 자기 표현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이제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스낵 컨텐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기사 한번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스낵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이게 문화로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화에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많아요. 스낵 컬처. 예. 다음 강의 때는 아마 스낵 컬처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한마디로 좀 요약을 많이 했네요. 예.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 기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스낵 컨텐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번 짚고 딱 넘어갈 수 있는 보도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에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는 여가와 문화생활 등 대부분 짜투리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그 모바일 기계를 통해서 스낵 컬처를 확실한 1등 공신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즐기고 있다. 그 밑에 보면 Z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이 Z세대들이 언제냐면요, 1999년 처음부터 2000, 예, 요 세대들이 Z세대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 전에 뭐 삐삐도 있었고 핸드폰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정말 많은 컨텐츠도 양상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제 소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거죠. 여기 부분에 예, 정확히 얘기하고 있네요. 쭉 읽기에는 너무 기사가 길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그 컨텐츠가 5분에서 10분 정도 됐다가 지금은 이제 30초에서 1분 컨텐츠가 많아지고 있대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임팩트죠. 예. 영상이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손가락이 다른 채널로, 다른 사이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2분, 3분도 너무 긴 거죠. 30초, 1분 안에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추세가 앞으로는 점점점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예.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스팟도 뭐 CF 광고처럼 이렇게 짧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면 이 필자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미래 교육학자 신우종 교수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저도 여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한번 쭉 봤는데, 예,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뭐 이렇게 쭉 클릭해서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쭉 보면서 검색하면서 조금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영상으로서 뭐 줌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촬영으로서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듣고 있나요?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재미도 없어요, 사실. 그죠? 예,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재미를 드리려고 좀 목소리도 크게 하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도 쓰고 있고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성을 여러분은 혹시라도 놓칠까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
일부러 트름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놓치지 않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집중하게끔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조금 번외의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차이점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보고 넘어갈게요. 전통적 교수법과 스마트 교수법의 차이.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수세기 동안 교사가 수업을 설명하고 이게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가 그것을 학습으로 암기하고 암송할 때 실제로 가르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과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 사이에 장애물이 되었던 전통적인 교수법이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진짜? 그런 다음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기술이 계속 부족합니다. 반면에 스마트 교수법은 학생 기반이며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전념합니다. 근데 잠깐 멈춰보면 이렇게 지금 강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그런 교수법과 지금의 교수법을 좀 말씀드린다면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강의 준비를 해야 돼요. 다양한 보도 자료도 봐야 되고 좋은 것들을 좀 캡처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강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교수법으로 한다면 사실상 나쁘게 얘기하면 신변잡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죠. 왜냐면 또 교수법이라는 게 청중을 보고 아니면 학생들을 보고 반응도 보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여러분께 지금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한번 또 들어볼게요. 으로 나뉩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지원하는 사람. 두 번째 그룹은 현대 교육 방법을 선호합니다. 동시에 세 번째 방법은 기존 및 현대 교육 방법을 모두 선호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가지 교육 방법의 조합을 믿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건전한 교육과 강화된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에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교수법과 스마트 교수법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교수법이 전통적인 교수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전통적 교수법과 스마트 교수법의 사용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교육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교육 방법과 전통적인 교육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통 및 스마트 교육 방법의 장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잠시 또 끊어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전통적인 교육 방법, 진짜 어떻게 보면 근 2년,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런 동영상, 줌 강의가 정말 많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장단점이 항상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지금 스낵 콘텐츠 얘기를 좀 하면, 이 부분이 왜 계속 발달되고 진화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피부로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그죠? 느끼고 계신 거죠. 왜냐면, 다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께 강조했죠. 전략적 키워드라는 말을. 왜? 키워드 하나가 어떤 광고나 파워링크보다 훨씬 중요하거든. 전단지를 100장 찍어서 돌리는 거랑 현수막을 붙이는 거랑 그거보다 사실상 좋은 키워드를 만들어내서 뭐 SNS에 해시태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처럼 뭐 묶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훨씬 소비자의 유입을 빨리 즉흥적으로 오게 합니다. 예. 왜냐면 그만큼 변한 거죠. 현수막이나 전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그 30초, 60초에 당연히 여러분도 제작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촬영도 해보시고 편집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상 온라인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찍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준비도 해도 기약도 해야 되고, 예.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죠. 예.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상 한번 쭉 볼게요.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교사는 모두 학습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유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학생들의 지식 공허함이 그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줄을 타는 배치가 여전히 사용 중이므로 더 많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마트 교수법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교수법과 달리 스마트 교수법은 보다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학생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애니메이션과 비디오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지합니다. 둘째, 시각적 매체는 지침을 제공하는 다른 매체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죠? 개념을 빠르게 암기하고 읽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컨텐츠죠. 셋째, 여러분이 스마트 교수법은 웹툰이나 이런 시간이 것도 덜 있지만 걸립니다. 사실상 이 영상이 교사는 주는 강의 계획서를 효과가 다루는데 시간이 덜 걸립니다. 칠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콘텐츠에 대한 칠판 설명은 스마트 교육 방법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의 표현보다 덜 설명적입니다. 21세기인 디지털 혁명의 스마트 시대에서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핵심을 바꾸는 모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의 기술, 경제, 문화적 힘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육자는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수법과 스마트 교수법은 모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기간에 능숙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학습자와 관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종교 및 관습을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에게는 전통적인 교수법이 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식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야에 알려지지 않은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대 혁신적이고 사회와 창의적인 지식 마인드. 기반 기술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인, 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는 기술 중심의 시대인 21세기를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스마트 교수법을 소개받아야 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교사는 여전히 교실에서 기존의 초크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 및 기타 과목에 대한 기본 지식만 제공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구식이고 범위가 제한적이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전통적인 비실용적 방법 대신 스마트 교수법으로 가르치고 보다 적절한 과학적 방법으로 과학 수업을 제시한다면 실업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본 교육 시스템과 고등학교 시스템에 강력한 기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스마트 교육은 현대 시대와의 관련성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혁명은 개발 과정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아이디어와 광범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모든 부하는 학습자의 작은 어깨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교육은 주로 소프트웨어 도구의 도움으로 교육 및 학습 활동의 구성을 포함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스마트 교육은 교육 및 학습 경험을 전문화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교수법은 두뇌 연구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을 개선하면 교육자가 보다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장시키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 시대, 스마트 교수법이 대안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영상을 봤는데요. 네. 이 영상을 꺼야겠죠? 예. 영상을 끄고 다시 이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뭐 지금 뭐 비대면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스낵 콘텐츠가 조금 다른 강좌를 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거를 배제하고 문외한이니까 모른다라고 해서 옆에 두시거나 좀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수용하시고 실행하고 실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까도 뭐 보셨지만 이 영상이 주는 임팩트가 상당하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스낵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좀 짧게 더 강조하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시간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죠? 여하튼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스낵 컨텐츠라는 부분을 이해하셨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컨텐츠 특성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그 다음 강좌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넘어가면요. 보도자료를 같이 한번 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우선 저 이제 이것도 강의 다 거의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강좌 보시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도 SNS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서 질문도 달아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예.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세요. 예. 왜냐면 저는 여러분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아실 수 있잖아요. 사진도 놨습니다. 예. 예. 일부러 파란색 옷 입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아실 수 있으니까 먼저 다가와 주십시오.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질문과 어떤 문의에 답변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낵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어떠셨나요? 네. 네? 네. 네, 듣는 척 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앞에 전략적 키워드보다는 좀 재밌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요. 제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제 강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낵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주였습니다. 제 닉네임이 사부거든요. 예. 모르시면 사부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상 사부 이영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